세상을 향한 5분 기자회견. 성난 사람들. 네, 뉴스파다 후반전 이어가겠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의료 공백의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응급실을 찾아서 뺑뺑이를 돌다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사례를 짚어드렸는데요. 저희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다라고 제작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 공백 대란 속의 성남 목소리 어제 이어 오늘도 듣겠습니다. 오늘은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김태한 대외협력실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한입니다. 예, 우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 공백 심각성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자 저희가 전화 연결 부탁드렸는데 수도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계신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의료 체계상 지역에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모든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상시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진료 대기를 해야 되는데 각 분야의 한두 전문가가 이를 모두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많은 교수님들이 현신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사태 이전에 비해 주요한 인력의 대규모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료 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실장님. 현재 상시 진료가 어려운 진료과 여기는 지금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네, 현재 신경과, 정형외과 그리고 외과 일부 세부 분야에서는 상시로 응급 진료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진료 세부 분야들이 항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응급실 방문 전에는 가용한 인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각막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도내 환자가 10시간 걸려서 인천으로 이송이 됐다. 또 김해 공사장 사고자는 병원 10군데 돌다가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런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었고요. 그리고 실장님, 가정에 입각해서 드리는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 내 가족이 응급한 상황에서 우려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 빠지면은 의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환자를 돌보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또 정부와의 갈등 알겠는데 당신들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실제로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분명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일부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병원의 보직자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의 의견임을 먼저 좀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사의 범위를 현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필수 의료 인력을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필수 의료는 3D입니다. 이제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0수년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생명을 다뤄야 하고 따라서 송사에 휘말릴 위험도 높고 무지막지한 근무 시간을 안고 가야 하는 직업이죠. 또 사회가 성숙할수록 개인의 가치가 귀해지면 당연히 그 난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러한 어려움을 사명감으로만 감내해야만 하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많은 의사들은 법률 개정과 안전망 개선으로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조해서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숫자가 10년 사이에 22% 증가를 한 반면에 필수 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은 23%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3D 해결을 위한 고민 없이 단순히 숫자로 증원을 해야겠다는 정책을 펼친 것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붕괴를 하고 현장에서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이 배경들이 결국 애초에 전공의들이 떠난 배경이었다, 이유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전공이라기 보기보다는 젊은 의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협회와의 불합리를 고발한 배드민턴 선수가 이를 공감하는 여론을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불합리하다고 인식이 되는 상황은 소통을 해내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어떻게 보면 작금의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의는 3에서 4년간의 짧지만 강도 높은 수련으로 평생을 가야 할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기 앞으로 인생을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전공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강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젊은 의학도들의 눈에도 살인적인 진료량과 매일 밤새고 본인의 삶도 없고 동시에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필수 의료인의 삶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 불합리한 처우에 의문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된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더니 점점점 하셨는데 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의료도 당연히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일보하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부가 떠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은 전공의 사직에 의한 수도권과 서울의 필수 의료 부재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 원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 문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한 20-30명 정도 각 국립대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수준에서 증원을 하고 이들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의 거점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의료인을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팀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지 비용은 진료 수익만으로는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 경상비가 각 지역의 수련병원에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지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지역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요걸 목표로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겠는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결제 해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겠네요. 네, 분명한 건 지금 정책을 유지한다면은 교수도 또 전공의도 의대생도 아무도 필수 의료에 종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드는 겁니다. 예. 지금이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못하겠고 하지만 앞으로 그 누구라도 진료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동안 또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 늘어나겠군요.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의 성남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김태한 대외협력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